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보험연구원 변혜원입니다. 저도 이 제목을 사실 그 헤럴드 경제에서 받은 제목인데요. 먼저 그 보험 산업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거시 경제 환경인데 오전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성장 저금리 환경은 보험 수요와 투자 수익 감소, 또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 등을 통해서 보험 회사에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19 사태는 실물 시장 장애와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서 보험 산업이 직면한 거시 환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깜빡 잊었네요. 앞에 분이 가르쳐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또 한편 그런 거시 경제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속한 발전은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있고, 보험 판매, 보험금 지급 과정에 도입된 인슈어테크는 다른 업무 과정에도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구성되고 있는데 보험회사도 조금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저희 큰 환경 변화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서 이명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마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로 특히 보험 산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한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 분쟁 조정제도,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보험회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합성 원칙 적용 관련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변액보험을 포함하여 시행 내용에서 정하는 보험 상품에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2011년부터 변액보험 판매에 있어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 적합성 원칙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회사의 영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17년에는 계약 유지 능력에 관한 진단 항목 등을 추가하고 펀드 적합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변액보험 관련 적합성 원칙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규제 요건만 갖추는 것보다는 발전된 ICT를 활용해서 적합성 진단 효과를 높이거나 판매자 영업 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천만 원 이하의 분쟁 사건의 소송 이탈을 금지하여 금융 분쟁 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 보험회사의 경영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영업 관련 자료 보관이나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며, 상품 개발, 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금융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설명 의무 위반의 고의 및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관련 주요 사항을 거짓 왜곡했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도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런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짓 정보 제공이나 정보 왜곡 발생 여부도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설명 의무 준수 입증을 위한 근거 자료 기록, 유지,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이고, 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설명 내용뿐만 아니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명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소법은 광고 규제를 제외한 6대 판매 행위 규제 위반 시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명순 국장님께서 6대 판매 행위 규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실 텐데요. 이 계약 해지 요구 기간이나 해지 요구권 행사 요건, 범위 사유 등은 모두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 해지 요구 기간보다 확대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보험 부문에는 승환 계약에 대해서는 6개월, 불안전 판매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인 판매자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좀 간략하게 앞에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것들이 도전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보험산업에게 부담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산업이 체질 혁신을 통해서 보험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충격은 보험회사가 기존 영업 문화를 점검하고 건전한 영업 문화를 구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 행위 건전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거 신계약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은 단기 실적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나 소비자 불신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환경 하에서는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고 소비자 신뢰의 개선은 새로운 환경 하에서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판매 행위 개선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보험회사가 어떤 그런 대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판매 행위 건전화를 위해서는 판매 단계를 포함한 전 업무 과정에서 완전 판매를 위한 전문가 분석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 세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토론자들과 발표자들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둘째, 보험회사는 최소 수준의 규제 수준의 준수에 그치기보다는 소비자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지금 IC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상호작용 방식을 이용해서 좀 더 소비자가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판매자 리스트를 활용하거나 판매자의 행태과학적 특성을 고려한 판매 행위 건전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두 가지 참고할 만한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세계보건기구가 수술 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09년에 도입한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만들어서 가장 시의적절한 시점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은 시의적절한 시점에 사용한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가 의료 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판매 과정에 있어서 체크리스트나 또는 유사한 역할을 하는 수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되어 있는지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어느 시점에서 확인할지에 대한 그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크리스트의 효과는 내용이나
사용 시점, 실행 방식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 점에 유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금감 원장님께서 아까 아침에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들은 다 그 휴먼이다, 이분들 이컨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판매자도 심리적 아니면 또 행태적인 그런 특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자칫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시점에 가벼운 너지를 통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여드린 것처럼 영국 ABI에서는 2018년에 다른 사람들의 정직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거나 의사 결정 전에 정직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등 행태과학적인 인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 연성 사기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그 보험 판매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 불안전 판매나 아니면 어떤 그 시점에 판매자가 좀 더 건전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례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기회 요인은 금융 교육을 강화를 통한 소비자 금융 역량 제고인데요.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융 역량 조사, 금융 교육 협의회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소비자 금융 역량 제고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 문제, 특히 판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특히 이제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 불만의 상당 부분이 상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데 소비자 보험 이해도 제고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이런 금융교육 강화를 통한 소비자 금융 역량 제고를 통해서 이제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를 살펴보면요. 먼저 소비자 금융 역량 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시적절한 시점에서의 정보 제공입니다.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 관련 상품 의사결정 시점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핀테크가 확산되면서 고령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령 소비자 대상 동영상이나 고령자 전용 앱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도 좀 다른 분야에서 가져온 사례인데요. 한 가지는 정보 전달 방식 개선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인 사례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고령자 디지털 금융 소외를 해소한 사례들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이제 이 사례는 영국 BIT라고 Behavioral Insight 팀이라고 해서 행태과학을 금융 정책이나 제도에 이렇게 도입하도록 하는 그런 팀인데요. 그 영국 BIT랑 마스가 함께 설립한 Financial Capability Lab이라는 곳에서 신용카드 서비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비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이용한 신용카드 비교 사이트인데요. 단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간단하고 눈에 띄도록 하고 또 이렇게 슬라이더를 움직임으로 해서 뭐 이자를 얼만큼 내는지, 언제쯤 내가 다 갚을 수 있는지, 그렇게 수수료와 각종 요금을 부각시켜서 신용카드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해서 소비자의 이해력을 개선시켰습니다. 동실험 결과는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서 보는 사례들은 고령자 특화 앱과 디지털 교육 관련 사례입니다. 그 뒤쪽에 살짝 제가 캡처해 놓은 그 에버세이프라는 앱은 고령자 본인이나 고령자 가족 등을 위해서 은행이나 투자계좌, 신용카드 신용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약간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불법 금융 아니면 피싱 같은 거를 좀 예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위해서 전문적인 앱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이것도 화면 캡처인데 오츠라고 하는 Older Adult Technology Service라고 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커뮤니티에 먼저 그 뉴욕 시티 안에 만든 커뮤니티인데요.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다른 이스라엘이나 스페인에서도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지금 확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는 대기업과 다른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들과도 협력하고 있는데 캐피탈 원 뱅크에서 레디셋 뱅크라고 하는 그 모바일 뱅킹 사용 교육하는 그 모바일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면 각 비디오가 뭐 1분 40초, 2분 정도 이내로 된 그 간단한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고령자들이 어떻게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이제 좀 맺은말로 왔는데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은 대내적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한 보험회사들에게 더 무거운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영업행위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을 이루어낸다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을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거를 좀 한 가지 장표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상품 개발, 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금융 분쟁 발생 여부 점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업 관련 자료 기록 및 유지 관리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금소법이 도입됐을 때 이제 금융 분쟁 조정이 강화가 되고 조금 더 그 소비자 판매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ICT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및 점검 방식을 고안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험 분야에는 적합성 원칙을 지는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실제 현장에서 뭐 해보셨겠지만 체크 여기에다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면피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닐지 그런 염려가 되는데 소비자가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가 그걸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안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판매행위 규제 준수를 위해서 조금 더 혁신적인 판매자 관리 강화 방안을 생각할 텐데, 아까 다른 분야에서 사용했던 뭐 판매자 체크리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부정행위를 조금 더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판매자 너츠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고령 소비자의 인슈어테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및 고령자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